네,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오늘도 KBS 해설위원 이경호 기자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지방 중소도시나 아마 농어촌 가보시면 요즘에 신기하게 이제 베트남 쌀국수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 음식점도 있고요. 그게 아마 그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국내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년 전이나 그때나 여전히 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국인에 비해서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이제 장치가 있긴 있는데 그게 네. 여전히 뭐 부족하다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라는 법이 이제 2004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20년이 째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법적 보호 장치들도 있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법과 현실이 좀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계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달성 목사는 경기도 포천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요. 우선 어떻게 이런 일에 관심 갖게 됐는지부터 들어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포천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포천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주말이면은 시내에 나가면 꼭 동남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노동 환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거에 70년대에 전태일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하던 그 시대의 열악함 못지않게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6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경우 대개 이제 제조업체나 농업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의 경우에 80% 이상이 불법 건축물에 기거하고 있고요. 또 제조업 공장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절반 정도가 불법 건축물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 대개 낡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인데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주거 환경이죠.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이 입국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은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기숙사 제공, 빌라, 주택 제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 표시를 하고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고용알선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고용알선을 받은 다음에 그 노동자를 실제는 온막 같은 불법 건축물에 기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안내를 받아서 돌아봤습니다. 네, 여기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그런 채소 농장입니다. 여기 애호박도 보이고 오이도 보이고 부추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요 중간에 저 까만 차양막을 덮어놓은 것이 숙소고요. 여기도 회색 비닐을 덮어놓은 가건물이 숙소입니다. 정식으로 숙소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거네요. 여기 겨울에 한겨울에 영하 20도 쉽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 기숙사들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면 한겨울에 밤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그 밖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참으로 참 어렵고 열악하죠. 저 비닐하우스 보니까 네. 그 3년 전 그 사건 있었잖아요. 저기 포천에서 네네, 그 같은 캄보디아 포천 지역입니다. 국적의 네. 그 노동자가 속행시라고 그러죠. 일하다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숨졌잖아요. 그 사건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네. 후에도 뭐 마찬가지인가 보군요.
그게 이제 지침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말씀 나온 대로 이제 뭐 빌라라든지 숙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서류상으로 돼 있고 예. 그렇게 알고 딱 들어와서 야 이거 여기서 자라라고 해서 가보면 대부분 저런 곳이라는 거죠. 그럼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예. 여전히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럼 저런 거주지의 문제도 있고 또 산업재해 문제. 예, 그런 네. 것들도 좀 있다면서요? 이주 노동자들이 당연히 뭐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근데 작업 환경이 열악한 이유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산재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 다시 말하면 주로 3기 업종이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나 안전 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하거나 공급해 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산재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노동자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또 하나 큰 애로점은 막상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 보험 보상을 신청해서 그 혜택을 받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재 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업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신청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하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산재율이 뭐 내국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동일하게 그 노동법도 적용하고 관련 그 네.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나 보군요. 현재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고용주와 이게 노동자 사이에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어놓은 법 같은데 네. 동등하지 않고 실제로 고용주에게 아주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고용허가제는 이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등관계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인하인 취업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맨 처음에 3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3년 동안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1년 10개월 연장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4년 10개월 동안 또 무리 없이 일했을 경우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재취업할 수 있는 재국 취업 기회를 주는데 그때에도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주는 절대 군주 같은 권한을 갖게 되죠. 이런 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문제도 감히 제기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철저한 주등관계가 이주 노동자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 침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많은 고용주들이 대부분 고용주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고용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일하고 싶거나 아니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용주가 아무리 이제 불이익을 줘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한번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에게 구타를 당했다. 매일 그 욕설을 듣는다. 어떤 여성 노동자는 성추행을 당한다. 이럴 경우에 보다 더 안전한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고용주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인을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노동부를 찾아가는데 노동부에서는 찾아갈 때마다 사업주의 사인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애국 노동자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그지없죠.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같은 센터에 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용허가제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에 좀 개정이 돼서 7월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9월달 지난달부터 시행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뭐 임금체불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망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장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국을 이제 권역별로 나눠놓고 충청권에선 충청권만, 뭐 강원권에서는 강원권만 이렇게 권역별로 이동을 넘어가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 또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주 노동 정책을 하나 보면은 악화되는 점이 뚜렷합니다. 지난 7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계약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옮길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최근에 내놓은 방침입니다. 왜 지역을 제한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용노동부가 한 대답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제한한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생긴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수단으로 삼겠다 하는 발상으로서 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대안이 좀 궁금한데. 예,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법을 좀 바꿔서 노동허가제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노동허가제라는 게 노동할 기간은 주고 사업장 이동은 좀 더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종관계를 완화시키고 일터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 그런 법, 그런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제도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만 고용 알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 전제 안에서 그런 사업장 범주 안에서나마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고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맺고 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노동자에게도 좋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주들에게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KBS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